1905년에 이제 카스라 테프트 밀약을 통해서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것을 일본이 인정하고, 반대로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을 미국이 인정한다라는 걸 일본의 수상 카스라와 그다음에 미국의 국무장관 테프트 간의 밀약을 체결한 게 1905년 러일 전쟁 직후에 일본이 승리하면 직후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직후에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은 을사늑약을 통해서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5년 후인 1910년에 한일 강제 병합을 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하튼 미국 제국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미서 전쟁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는 임페리얼리즘, 미국 제국주의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던 대통령으로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미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필리핀 등 전리품을 획득하다 보니까 1900년에 재선에서 성공을 합니다. 재선에 연임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면 5대양 6대주 7대륙 최고봉이 있습니다. 7대륙 최고봉. 7대륙 최고봉 중에 당연히 아시아 최고봉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해발 8,848m인데요. 북미 최고봉, 북아메리카 최고봉은 알래스카에 있는 맥킨리봉입니다. 맥킨리봉. 지금은 이제 데날리봉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맥킨리봉. 왜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생뚱맞게 맥킨리봉, 북미 최고봉을 말씀드리냐면 바로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에서 맥킨리봉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게 1896년에 맥킨리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그 당시에 북미 최고봉 명칭을 현직 대통령 당선자 이름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북아메리카 최고봉, 북미 최고봉, 알래스카에 있는 맥킨리봉 봉우리를 맥킨리봉이라고 현직 대통령 당선자 명칭으로 정한 겁니다. 그랬는데 2015년에 버락 오바마 미국 44대 대통령 시절에 알래스카 주에 있는 원주민들이 희망하는 용어로 바꿔라 해서 데날리봉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2015년부터는. 데날리봉은 원주민어로 무슨 뜻이냐? 지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란 뜻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높은 산. 해발 6,194m입니다. 해발 6,194m 북아메리카 최고봉 맥킨리봉입니다. 자, 여하튼 그래서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시절에 그 맥킨리봉이라고 칭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맥킨리 대통령은 이제 1900년에 재선에 성공을 함으로써 제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 1877년에 재선 임기가 끝나고 퇴임한 이후에 20년 동안은 계속 재선에 다들 실패했는데 그 20년 만에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가 당선됐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재선에 1900년에 성공하고 재선 임기가 이제 시작된 지 5개월이 된 시점인 1901년 9월에 암살이 됩니다. 그 암살을 간단히 재밌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촬영하면서도 태꿈새 저주를 말씀드렸는데요. 태꿈새 저주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1813년 10월 5일 미영전쟁 당시 미영전쟁의 북부전선이었던 캐나다 온타리오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서 테임즈 전투가 발생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영국군과 연합군을 형성했던 인디언이 있었고, 인디언의 쇼니족의 추장 태쿰새가 미국의 총사령관 해리슨으로부터 사살되면서 저주의 말을 남깁니다. 뭐라고 하냐? 앞으로 20년마다 1의 자리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라 라고 저주의 말을 남기는데요. 그게 7명 연속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840년에 당선된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으로부터 1960년에 당선된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까지 120년 동안 20년 간격으로 당선됐던 7명의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한 사건이 바로 테쿰스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그 테쿰스의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가 그 미영 전쟁 당시인 1813년 10월 5일에 인디언 시오니족 주장 테쿰스를 사살했던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이 저주 받은 때로부터 27년 후인 1840년에 미국의 9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1개월 만에 사망을 합니다. 그게 테쿰스의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가 바로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이고, 그분의 손자가 아까 말씀드린 제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테쿰스의 저주 두 번째 희생자가 1860년에 당선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희생자가 1880년에 당선된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희생자가 바로 1900년에 재선이 된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희생자가 1920년에 당선된 공화당의 워렌 하딩 대통령이고, 여섯 번째 희생자가 1940년에 3선이 된 프랭클린 루즈벨트 32대 대통령이고, 일곱 번째 희생자가 1960년에 당선된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자, 그 7명의 대통령이 테쿰스의 저주와 관련되는데요. 그 네 번째 희생자가 바로 1900년에 재선된 오늘 말씀드리는 제25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입니다. 자, 그래서 윌리엄 해리슨은 이제 1900년에 재선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1901년 3월에 재선 임기가 시작되고 5개월이 지난 1901년 9월에 암살이 되는데요. 암살될 때 어디에서 암살되냐면 뉴욕주의 북서부에 있는 버펄로에서 암살이 됩니다. 그 당시에 버펄로에서 범미국 산업박람회가 있었습니다. 범미국 산업박람회, 영어로는 팬 아메리칸 인더스트리 익스포지션, 범미국 산업박람회, 영어로는 팬 아메리칸 인더스트리 익스포지션, 범미국 산업 박람회가 버펄로에서 1901년 9월에 있었는데요. 그때 현직 대통령이었던 재선 임기가 시작이 됐던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가 그 박람회장에 이제 간 겁니다. 갔는데 이분은 맥킨리 대통령은 특징이 만나는 사람마다 악수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악수를 하는데 암살범이 레온 촐고츠각입니다. 암살범의 이름이 레온 레온 촐고츠라는 암살범인데요. 스페인 계열의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입니다. 스페인 계열의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인 레온 촐고츠가 맥킨리 대통령을 암살을 합니다. 암살하는 그 상황을 보면 그 맥킨리 대통령 만나는 사람마다 악수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그 암살범인 레온 촐고츠가 손수건으로 그 권총을 잡은 손을 가리고 이렇게 악수하는 척하면서 바로 맥킨리 대통령을 권총 2발을 발사해 가지고 암살을 해버립니다. 자, 암살한 이유는 바로 미서전쟁, 1898년 미서전쟁에서 스페인이 패배하고 미국이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페인이 패배하게 되니까 스페인 계열의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가 바로 미서전쟁 승리의 주역이었던 현직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를 사살하기로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살을 해버린 겁니다. 사살하면서 나는 무정부주의자다, 정말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 그래서 제국주의, 패권주의 미국은 없어져야 된다, 제국주의, 패권주의를 이끌고 있는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은 당연히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901년 9월에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사살이 됩니다.
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스페인이 미서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쪽 계열의 스페인 계열의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 레온 촐보치가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을 사살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각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몇 시인지 제 보기엔 한 1시간 20분 찍은 것 같은데요. 야, 자, 10시 20분 됐습니다. 10시 26분입니다. 10시 26분인데요. 제 기억에 아까 49분부터인가 찍었습니다. 49분부터 찍었으니까 한 1시간 40분 정도 찍은 것 같습니다. 8시, 아까 8시 한 56분부터 찍어서 지금 10시 26분이니까 1시간 반 정도 찍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이게 스마트폰 용량이 제가 보통 1시간 40분까지 가는 것 같은데요. 거의 용량이 다 찼습니다. 자, 오늘 현재 시각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밤 10시 27분 정도 됐습니다. 자, 오늘 8시 56분부터 10시 27분까지 약 1시간 40분 정도,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 촬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미국의 제22대 대통령과 24대 대통령을 했던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 또 그 사이에 끼어 있었던 23대 대통령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 그리고 미국 제국주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제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등 이상 세 분의 대통령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 자전거 퇴근길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세 분씩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드디어 초대 대통령 1789년에 취임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1901년까지 대통령을 했던 제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내일부터는 이제 20세기의 시작을 했던 제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반 동안 1시간 한 32분 찍었습니다. 1시간 32분 동안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상반기가 끝납니다. 자, 내일부터 2023년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장마철 또 하절기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저는 내일 매우 소중한 분과 함께 북한산 국립공원의 비봉능선과 백운대 정상을 탐방을 합니다. 약 10시간 정도 10시간 정도 산행 예정인데요. 장마철이지만 다행히 내일은 비가 안 오는 걸로 일기예보가 되어 있어서 내일 매우 소중한 분과 함께 북한산 국립공원, 우리나라 23개 국립공원 중에 유일하게 수도권에 있는 북한산 국립공원에 내일 매우 소중한 지인과 함께 탐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빨리 들어가서 빨리 일찍 자야 되는데 오늘 1시간 반 이상 촬영을 했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그리고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그리고 상반기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부터 하반기 힘차게 시작하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야, 조명이, 자, 이곳은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입니다. 자, 미국 뉴욕 맨해튼에 센트럴 파크가 있다면 대한민국 서울 송파구에는 올림픽공원이 있습니다. 자, 지금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에서 서쪽 방향 약 70m 지점에 평화의 문이 웅장하게 보이고요. 그 너머로 롯데월드 타워가 보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